밤에는 숨을 쉬지 마. 낮에는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뛰놀고 장터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다. 하지만 해가 지는 순간 마을은 죽은 듯이 잠들었다. 문틈마다 두꺼운 천이 틀어 막혀 있었고 창문엔 못이 박혀 있었다. 어느 집도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건 오래전부터의 규칙이었다.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불도 켜지 마라. 숨소리도 내지 마라. 그 말을 어긴 사람은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들이라고 불렀다. 형체도 이름도 모르는 괴물. 단지 밤에만 나타나며 인기척이 느껴지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을 찢어먹는 괴물. 나는 그 마을의 가장 외곽, 숲 근처 오두막에 살았다. 이름은 윤호 27살. 마을로부터 식량을 조금씩 받아오며 홀로 살았다. 그리고 내 유일한 가족은 강아지 몽이었다. 몽이는 조용했다. 낮엔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았지만 밤만 되면 내 무릎 위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그렇다 해도 나는 늘 불안했다. 혹시라도 찢기라도 하면 그날 밤은 우리 둘 다 끝일 테니까. 밤이 오기 전 나는 문을 단단히 잠갔다. 창문에 천을 덧대고 바닥 틈새까지 막았다. 식량은 대부분 낮에 몰래 가서 구해왔다. 물도 불도 모든 걸 낮에 해결해야 했다. 밤이 오면 세상은 숨을 멈췄다. 마을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다. 옛날에 한 사냥꾼이 있었대. 그는 숲에서 이상한 짐승을 잡아다 마을 광장에 묶었지. 그 짐승은 울부짖으며 피를 흘렸고 그날 밤 하늘이 붉게 타올랐대. 그 뒤로 마을은 밤마다 괴물의 저주를 받게 된 거야. 사람들은 그저 옛날 이야기라며 흘려들었지만 난 믿었다. 그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이 마을은 진짜로 밤마다 괴물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빨리 졌다.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다. 문틈 사이로 썩은 냄새가 스며들었다. 몽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쉿, 조용히 해. 나는 그의 입을 가볍게 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쪽이었다. 누군가 문을 부수는 소리. 그리고 들렸다. 피를 빨아들이는 듯한 끔찍한 울음소리. 한 집 또 한 집. 그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무언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발자국도 없이 미끄러지는 움직임. 벽에 비친 그림자는 길고 인간보다 훨씬 컸다. 그건 코로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낮은 숨소리, 심장박동까지 느낄 것 같았다. 몽이의 코끝이 떨렸다. 안 돼, 제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어느 순간 소리도 바람도 사라졌다. 그것이 지나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마을은 조용했다. 하지만 마을 중앙에 있던 정민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벽돌, 문, 창문, 올권. 그 자리에 남은 건 검게 탄 흔적과 피. 사람들은 침묵했다. 누가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 소리가 밤까지 이어질까봐. 그리고 모두 알았다. 정미가 전날 밤에 등불을 켰다는 걸. 며칠 뒤 내 식량이 바닥났다. 낮에 시장에 갔다. 모두 조용했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때 한 노인이 내게 속삭였다. 그대 집 근처 숲속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네. 불빛이요. 그래, 누군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캐고 있더군. 밤이 되기 전 나는 몰래 나가 그 숲으로 향했다. 노인의 말대로 땅에 작은 구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엔 부서진 나무 상자와 무언가의 뼈가 있었다. 인간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길고 날카롭고 불길한 형태의 뼈. 그리고 옆에는 오래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숲 뒤편에서 바람이 불었다. 낮인데도 하늘이 어두워졌다. 몽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짖었다. 조용히 해, 제발. 나는 몽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밖에서는 이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쿵쿵쿵. 문을 긁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킁킁킁킁킁. 냄새를 맡는 소리. 그들은 냄새로 우리를 찾고 있었다. 몽이가 버둥거렸다. 그 순간 탁. 몽이의 목줄이 끊어졌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소리쳤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부서지며 어둠이 밀려들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내 눈앞을 덮쳤다. 난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몽이의 울음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정적.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몽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밤마다 들리던 괴물의 소리가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다. 요즘은 그놈들이 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며칠째 조용하네요. 혹시 끝난 걸까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몽이를 잃은 이후로 난 잠을 자지 않았다. 매일 밤 창문 틈으로 숲을 바라봤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봤다. 숲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건 몽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을 걸으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천천히 인간의 집 쪽으로. 다음 날 마을 사람 한 명이 실종됐다. 그 다음 날엔 두 명. 그리고 어느새 괴물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더 많은 수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괴물들이 다시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은 늘 여기에 있었다. 몽이가 그들과 합쳐진 순간부터 이 마을은 그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 냄새, 피, 공포. 그건 전염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지금 지하실에 숨어 있다. 문틈 밖으로 들리는 소리. 그건 사람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개 짖는 소리 같기도 하다. 무엇이든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다. 불을 켜면 죽는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 하지만 이젠 아무리 숨죽여도 그것들은 내 냄새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만든 것들이니까. 나는 이 마을의 연구자였다. 생명체를 조작해 새로운 종을 만들려 했던.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었다. 야생 동물의 후각을 강화하고 야간 시력을 높이는. 하지만 그들이 진화해버렸다. 그리고 통제 불능이 되자 나는 그들을 묻었다. 이숨 밑 깊숙한 곳에. 그런데 몇 년 후 그것들이 깨어났다. 밤마다 피 냄새를 맡고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들의 냄새 속에 갇혀 있다. 문 밖에서 들린다. 몽이의 발소리. 낮게 천천히 그리고 그 위로 겹치는 수십 개의 숨소리. 주인님. 그건 인간의 목소리와 짐승의 울음이 뒤섞인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손에 쥔 불붙은 성냥이 작게 타들어갔다. 이 불빛 하나면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린 마지막 한마디에 나는 그 불을 껐다. 우리 이제 밤이 없어요. 그 순간 밖이 환해졌다. 햇빛도 달빛도 아닌 불타는 생명체들의 빛으로. 마을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